명태균 씨 이 황금폰이 지금 이제 검찰이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벌써 결과가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12월 달에 이제 황금폰이 발견이 됐잖아요. 12월 12일 날. 24년도.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이면 뭐 2주 아니면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폰 하나가 포렌식이 안 됐다? 정리가 안 됐다? 이거는 일부러 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완전히 창원지검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저희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이제 강혜경 씨나 기타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중요한 참고인들도 뭐 휴대폰이나 PC를 다 제출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김건희 뭐 윤석열 카톡 보고서부터 먼저 써서 윗선에 보고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그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었다. 이 창원지검 믿어도 되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하죠. 네. 근데 이 어쨌든 황금폰에 등장하는 전현직 의원이 지금 140명. 지금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으로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명도 공개가 됐어요. 이달희, 박상웅 의원 2명 실명이 공개가 됐고요. 예. 네. 뭔가 좀, 그러니까 뭐 그냥 딱 140명 딱 얘기하면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 보였는지 네. 일부러 좀 거론을 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명태균 씨가 원래부터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과 굉장히 깊숙이 이런저런 그 활동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네. 뭐 140명 넘게 이제 저장되는 건 뭐 특별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론조사 작업을 했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그죠? 뭐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도왔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두 사람의 목소리 아닐까요? 네, 윤석열과 그리고 그 김건희의 목소리, 육성. 우린 그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USB에 김건희 씨의 육성이 네, 담겨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주장을 실제로 하고 아직 있죠. 뭐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USB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직 실체가 이제 명확치는 않은데 네. 그 황금폰은 이제 검찰에 제출이 돼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황금폰만 있는 게 아니다. USB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USB를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흘렸어야 했었죠. 네. 그래서 USB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USB 하나가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지금 관심인데 많은 좀 관측으로는 그 USB에 이제 김건희 씨의 육성 통화 녹취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아니면은 김건희 씨를 실제로 만났을 때 면담을 하면서 녹음을 할 수도 있죠. 녹음을 했을 수도 예. 있고. 근데 저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네. 네. 그리고 명태균 정도 같은 사람이면 뭔가 자기가 검찰보다는 비장의 카드를 하나씩은 더 쥐고 있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과시욕이 있으시잖아요. 네,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네. 다 검찰에 제출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네. 예. 자, 그래서 이 검찰 입장에서는 황금폰만 좀 잘 마사지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USB가 또 등장하면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명태균 이 황금폰 때문에 제일 골치를 앓고 계신 분이 있죠. 많이 제일 떨고 계신 분들 네. 두 분이죠. 네. 지금 홍준표 먼저 홍준표. 그렇죠. 네. 홍준표 오세훈인데 특히 남상권 변호사가 홍준표를 좀 더 겨냥해서 추가로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2014년도 경남 도지사 선거를 치를 때 20억 이상 돈을 빌린 차용증이 하나 있고 근데 이게 왜 명태균 씨가 갖고 있었는지 그랬죠? 이게 좀 의아하죠? 그리고 채무자인 홍준표 씨의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고 홍준표의 운전면허증도 첨부돼 있었다. 이러면서 네 뭔가 좀 네, 이상한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당황한 게 지금 홍준표 씨인 것 같은데 내 목소리 있으면 한번 폭로해 봐라. 네, 특유의 정면 돌파 수법으로 네, 일단 그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선거를 앞두고 돈을 모으면서 홍준표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다.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모금을 하는데 어쩌던 식으로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 개입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홍준표 씨가
경남지사님이 이미 굉장히 거물인 정치인인데 그분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갖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측근이 아니면 갖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대선 후보이고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 후보가 될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겨냥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남상권 변호사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게 언론에 알려진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도 취재를 좀 했는데 네. 이 홍준표와 명태균은 그냥 가까운 사이 수준이 아니고 네. 거의 뭐 가족처럼 지낸 것으로 알고 있고 홍준표 아들하고 명태균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굉장히 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양아들. 예, 그죠? 양아들. 네, 양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뭔가 하여튼 명태균하고 홍준표의 관계가 그냥 뭐 그런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관계여서 네 그렇게 좀 전가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명태균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아마도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가장 그래도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명태균 씨가 사실은 김영선 의원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계하고 연결된 게 2018년이고 그 이전까지는 전부 경남 또 대구 이쪽 영남 지역에서 기반이었는데 네, 김영선 그래서 아마 그러면서 제일 큰 선거는 아마 2014년도 경남지사 선거 이때가 이제 아마 그 명태균 씨가 관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가장 인연이 깊은 사람은 홍준표고 이 홍준표가 자기를 이렇게 모르는 채 하니까 제일 아마 빈정상한 가장 배신감. 네. 제가 약간 헷갈리게 설명했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최아무개 보좌관이 있는데 그 최아무개 보좌관이 명태균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으로는 가장 1순위로 강혜경 씨도 그렇고 홍준표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홍준표 씨는 선관위 엄격한 감독을 거쳐서 선거 비용 1원도 더 크게 쓴 건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그 수사 공소시효라 그러나요? 그런 게 지났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 해도 자기가 뭐 수사 당할 일은 없다.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를 당하지 않는 것과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우리 지사 같은 경우는 대선에 좀 대권에 도전하는 중에 있는데 자기의 이제 과거를 거짓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잘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렇죠? 패배했지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맞습니다. 지금 계속 재판 받고 있잖아요. 홍준표 씨도 지금 이 해명이 본인의 발목을 잡아서 비록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감옥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선거 비용을 이제 뭐 초과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이제 빌려서 차용해서 선거 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선관위에서 보전을 받아가지고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 설명대로 이렇다 하더라도 한 20억이나 되는 선거 자금을 차용하는데 명태균 씨가 개입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시장하고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 거죠. 네. 그리고 20억을 빌려준다고 해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보 없이 20억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이자는 과연 지급했을까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다른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그 12.3 계엄 전에는 이제 대통령실하고 딜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민주당하고 좀 딜을 좀 시도한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직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사실입니다. 저희 뉴탐사에서 지금 처음 공개해드리는 건데요. 명태균 씨가 민주당의 공익 제보자로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이런 연락이 간 게 맞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네, 왔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 다른데 한 줄 정도 이미 이게 공개는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공익제보자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네, 실제로 민주당 저희 제가 지금 속해져 있는 그 부패 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에 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그런 증거들이 있다. 공익 제보를 더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기타 많은 조건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그 시민들이 제가 네. 약간 우스갯소리로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공익제보 신청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네가 해라 막 이런 했는데, 얘기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신청을 한 네. 거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명태균 씨도 지금 약간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해요. 아까 홍준표 그러니까 지사랑도 관계가 좋았는데 배신을 당했고, 사실은 뭐 김영선, 뭐 그 말게 아까 140명이나 되는 그런 의원들의 명단을 갖고 있으나 모든 의원들이 자신과 관계를 이제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 심지어 구속되어 있고 몸도 안 좋고 그런데 황금폰이 나왔는데 아직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특검법을 스스로 지금 환영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있으니까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오픈되지 않은 증거들이 더 있고 그리고 오픈되어야 할 증거들이 검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 이제 보호 요청을 하고 추가 제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 민주당에서 무조건 이 이야기만 듣고 그냥 공익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실제로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가, 추가적으로 제보할 것이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지 바로 거절을 하거나 바로 지정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약간 명태균 씨가 좀 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이제 발의하고 이제 회부를 했죠. 네. 네. 하고 지금 19일 날이죠. 네, 19일 네. 날 이제 그 법사위 전체 회의석을 다루면서 현안 질의를 할 때 증인으로 불렀는데 명태균 씨가 네, 실제로 안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건강상의 이유로 안 온다고 했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법사위 위원들 보고 오라. 자원으로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법사위 위원이 전체가 가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어려운 부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성품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한번 발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법사위에서는 그것은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영상 신문이 있거든요. 네. 몸이 안 좋고 먼 거리면 실제로 형사상 증인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증인 신청을 할 때도 저희 또 몇 번 활용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왜 수감되어 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원거리에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증인으로 한번 참여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안에도 거부를 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그냥 조건 없이 쉽게 줄 사람은 깔 것 같지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공익제보자 모범은 저 강혜경 씨가 보였잖아요. 법사위 나와 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용기 있게. 부정감사 네. 때. 예, 그래서 어쨌든 명태균 씨는 이제 이 민주당의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패를 다 쉽게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아니 이건 네. 사실 방송 전에 듣긴 했는데 이건 저희는 그냥 보안을 지키려고 했는데 보안. 네. 보안?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정확한 것들을 또 이제 우리 용기 있는 뉴탐사 일당이 되었으니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가려고 하고요. 저는 아직 의원이 아니고 슬프게도 원외위원장이어서요. 아직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접견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접견을 시도해서 그 명태균 씨의 실제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제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공익적인
추가 제보가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뉴탐사 정치 뉴탐사 단독입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저희 정치 뉴탐사 상당히 동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명태균을 만나고 온 우리 김한나 위원장의 후일담.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파장을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파장을 걱정할 것 같네요. 근데 명태균 씨는 되게 당당하게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 말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강진우 기자님이 명태균 씨에게 이제 접촉을 했는데 그 명태균 씨가 본인이 좀 요리가 가능할 것 같은 좀 만만해 보이는 기자들은 다 인터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거짓말 다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강진구 기자님의 문자만 딱 보고 읽고 아무 답변을 안 한 분이거든요. 아니요, 아무 답변을 하지는 않았고 본인이 봐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답변을 했는데 대부분 다 내가 제기한 무언가에 관련해서 부인을 할 때 선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지금 놓고 보면 그 부인했던 게 사실은 다 시인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면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혹시 만나시면 이제 명태균 씨한테 제 안부도 좀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때 문자 읽기만 하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해서 서운했다고. 서운했다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홍준표 짚었으니까 다음 이제 차례는 오세훈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홍준표와 오세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저 워치독 단독 보도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씨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검찰은 아직까지는 오세훈과 관련해서는 그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오세훈 관련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경찰이 먼저 오세훈 시장 연루된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의 불법 여론조사,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왜냐하면 대납을 했기 때문에 후원 회장이 대납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세하게 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증거 확보를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한 것으로, 왜냐하면 이미 이제 뉴스타파 보도 등을 통해서 오세훈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한 자료들이 이미 좀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입수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녹취록까지 다 확보를 해서 사실상 지금 참고인들 이미 다 불렀고 이제 오세훈 시장을 입건하기 직전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검찰도 안 하는 오세훈 이런 유력 그 국힘당 대선 후보를 왜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까요? 이 경찰의 수사 태도는 좀 우리가 뭐 좀 믿고 지켜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경찰청 출입 기자를 오래 좀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경찰은 늘 이제 검찰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도 수사 잘해 이런 것들을 계속 입증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 그런 욕구가 있을 거고요. 내란 특검 수사에 주도권을 놓고 사실상 그 검경이 정말 불을 튀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내란 특검 수사는 결국은 이제 검찰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갔죠. 네. 근데 명태균 게이트, 검찰이 숨기려고 했던 명태균 게이트를 우리는 한번 제대로 한번 밝혀내서 이번 기회에 경찰한테 수사를 믿고 맡기는 게 외려 검찰 이 수사권 독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걸 뭔가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경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밝혀진다면 너무나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사 부서가 일선 경찰서가 아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경찰 수뇌부가 좀 지휘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좀 그 경찰 그 수뇌부에 좀 입장이 담겨 있는 일종의 좀 그 수사 착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일단 겉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지만 고발을 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의지가 상당히 좀 담겨 있는 수사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네. 일단 오세훈 씨는 이제 그 황금폰 이제 제출했다는 얘기에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짐짓 여유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경찰이 지금 본인을 향해서 그 수사를 하고 있다. 굉장히 경찰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